반갑습니다. 성지어중 1학년 여러분,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가 다 준비됐습니까? 교과서 16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8페이지 2번 문제, 소설의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심 인물인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심리를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169쪽, 170쪽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미 풀었을 거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하고 또 소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더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혹시 169, 170쪽을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푼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169쪽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이 글의 소재인 깍두기가 지니는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자, 아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태기는 뭔가 잘못한 아이 같았지.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거야. 나는 조금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수태기 보리밥 위에 내 깍두기를 얹어주었어.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른 옮겨놓고 고개를 푹 수그렸지. 수태기는 밥을 우물거리다 말고 멍하니 있었고 한참 그렇게 보고만 있던 수태기가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푹 찍었어.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조금씩 5번으로 나눠서 먹는 거야. 도시락 밑으로 흘러내린 국물까지 밥으로 싹싹 닦아 먹었지. 자, 수태기가 뭔가 잘못한 아이 같이 또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태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윤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수태기의 보리밥 위에 자신의 깍두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수태기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깍두기를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른 옮겨놓고 윤희는 고개를 푹 수그렸습니다. 왜 고개를 푹 수그렸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겠죠.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얼른 깍두기를 옮겨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모르는 척을 했죠. 수태기는 밥을 우물거리다가 윤희의 이런 행동을 통해 밥을 우물거리다 말고 멍하니 있었대요. 윤희의 어떤 배려심에 수태기는 놀랐겠죠. 이런 의외의 모습에 굉장히 얼떨떨하고 놀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인 깍두기가 지니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밑에 연두 색깔 말풍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말풍선입니다. 윤희에게 수태기의 깍두기는 수태기에 관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게 한 소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윤희는 허연 깍두기를 허겁지겁 먹는 수태기를 보고 나서 자신의 깍두기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말이야. 윤희에게 수태기의 허연 깍두기는 수태기에 관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게 한 소재다 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말풍선 해봅시다. 반대입니다.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깍두기는 입니다.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새빨간 깍두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태기의 허연 깍두기를 보고 윤희가 자신의 깍두기를 나눠줬죠. 그러면 그런 깍두기를 받은 수태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마웠겠다. 그쵸? 그리고
지금 수태기에 처지는 학급 안에서 수태기에 처지는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 외모 등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면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깍두기는 처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라고 생각해. 깍두기의 의미니까 수태기에게 있어서 윤희의 깍두기는 어떤 처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어떤 소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혼자였던 수태기는 친구가 나누어준 반찬을 처음 받았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깍두기가 의미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170쪽 같이 보겠습니다. 170쪽 4번.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자. 작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바로 1번. 다음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여 수태기를 대하는 윤희의 태도를 적어보자. 가 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시는 나한테 신문 주지 마. 그러고는 아이들 보란 듯이 신문을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단다. 나 보겠습니다. 다시는 말이야. 수태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생각나더라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먼저 가에서 수태기는 왜 바로 짝을 다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나요? 수태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신문 주지 마. 그러고는 아이들 보란 듯이 신문을 난로 속에 던져버린 이유는요. 어떤 수태기의 호의를, 수태기의 어떤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 보겠습니다. 수태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이유는 수태기에게 상처를 준 것이 어땠다? 미안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수태기에게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생각나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정말로 수태기가 그 상처를 잊고 앞으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에 드러난 윤희의 태도입니다. 수태기의 친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함으로써 아이들 앞에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것도 맞는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첫 부분에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에 드러난 윤희의 태도는 하나 더 있었죠?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더 적어볼까요? 수태기를 싫어한다. 됐죠? 그리고 나에 드러난 윤희의 태도 보겠습니다. 나에 드러난 윤희의 태도는 수태기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 준 것을 미안해하고 수태기가 상처를 잊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를 비교해보면 윤희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2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2번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되었을 때 윤희의 태도는 왜 달라졌습니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화가 나서 신문을 던졌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가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이것이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은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화가 나서 신문을 던졌지만 이내라는 것은 곧이라는 것이죠. 곧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초성 힌트 시옷 치읓 이거 우리 독서 퀴즈 할 때 이 문제가 나간 반들도 있을 거예요. 성찰이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수대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윤희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일까요?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작가가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헤아린다는 건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혹시 안 적고 정답이 조금 미흡한 친구들은 조금 보충해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170쪽까지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PPT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께 좀 더 보충 내용을 수업할 텐데 공책을 꺼내서 내용들을 필기하면서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 160쪽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0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밥을 제자리에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자주 못 여니까 밥 먹을 때 먼지를 내면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선생님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숨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 이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면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죠.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실제 의도, 숨은 의도라고도 하죠. 실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숨겨진 의도라 그래서 이면적 의도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의 숨겨진 의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수태기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수태기가 늘 혼자 밥을 먹게 되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원래 밥을 먹을 때 친구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혼자 밥을 먹는 수태기를 배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어떤 숨겨진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 작품에서의 선생님 모습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깍두기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과서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으면서 같이 정리할게요. 수태기의 깍두기는 고춧가루가 군데군데 묻어있는 허연 깍두기. 하지만 나의 깍두기는 고춧가루랑 젓갈이 넉넉히 들어간 빨간 깍두기입니다. 이 차이점은
나의 가정 형편이 수태기보다 나음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태기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깍두기의 역할입니다. 깍두기는 수태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나의 배려. 이 깍두기는 윤희의 깍두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와 수태기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문의 의미와 역할 보겠습니다. 윤희의 깍두기를 먹은 수태기가 어린이 신문을 윤희에게 주죠. 어린이 신문은 나는 여기서 윤희죠. 나에게 보답하고 싶어하는 수태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신문을 계기로 해서 나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졌던 사이가 다시 갈등 관계가 되죠. 나와 수태기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유발은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유발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중요한 소재들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소설의 내용과 연결을 잘 시켜주시면 소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66쪽과 연결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66쪽을 펴주십시오. 166페이지의 결말 부분에 보면 수태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른이 된 나가 수태기에게 갖는 생각, 구겨진 신문을 볼 때마다 수태기가 생각나죠. 166페이지에 정확하게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5번째 줄입니다. 나는 6학년이 되어서도 자꾸 태워버린 신문 생각이 났어. 수태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신문을 접거나 구길 때면 그날 구겨버린 신문 생각이 났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몇 년 동안 난로 속에 뭐를 집어넣는 것만 봐도 이것이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죠? 신문제조. 신문제가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수태기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안한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음을 소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수태기 생각에 잠겨서 수태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태기가 그날 자신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앞으로 극복하고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작품 정리 함께 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입니다. 단편이라는 거는 길이가 짧다라는 뜻입니다. 짧을 단자를 써서 현대 소설은 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은 개인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담았고, 그리고 성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삶을,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배경은 1970년대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이야기했었죠.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다니던 시절, 그리고 교실 한가운데 난로를 두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교실입니다. 제재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갈등입니다. 제재가 뭐예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재는 작품의 재료입니다. 재료, 쉽게 말하면 무엇을 재료로 이 소설을 썼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갈등했던 내용이 이 소설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친구에게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관한 성찰입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 작품은 무슨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했죠. 1인칭은 작품 속에 서술자 나가 나왔을 때 1인칭이라고 했고,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전개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공 시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서술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같이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라는 것입니다. 인물의 마음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 관한 서술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작품 정리는 빈 공간에다가 교과서 빈 공간이든 공책이든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찰을 다룬 소설을 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 처음 들어갈 때 성찰이란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습 활동에 있는 성찰이란 단어를 체크해 줬을 거예요. 뜻도 설명을 해줬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독서 퀴즈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간 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답을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잘 학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성찰하는데도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찰이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반성이랑 성찰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학과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중 인물의 성찰입니다. 작중이라는 것은 작품 속이라는 겁니다.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의 성찰 먼저 보겠습니다. 작품 속의 인물 또는 작품 속에 말하는 이가 그 배경이 되는 현실에 대해, 이 배경이라는 건 작품 속의 배경입니다. 작품 속에 있는 배경이 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그 작품 속에서 그 속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문학작품으로 읽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읽는 우리 독자가 성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읽기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성찰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문학 작품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다음으로 성장을 다룬 소설이란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려낸다 또는 표현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성장 과정을 겪는 어떤 주인공이나 인물이 작품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나 고민을 하는 것을 표현해내어서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되기까지 또는 성장해 할 때까지 꼭 어른이 안 돼도 돼요. 어린 시절이지만 13살에서 14살이 되는 것도 성장이고 14살에서 17살이 되는 것도 성장이죠.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 성장소설입니다. 이 성장을 다룬 소설의 특징은 중심 인물의 성장과 그의 발전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은 인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성장, 발전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훈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장을 다룬 소설 읽기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 독자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돌아와서 171페이지 5번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고 편지 쓰기는 하지 않고 6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6번 이 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동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문학과 성찰하는 작품을 왜 읽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리방구 조수택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윤희처럼 자신의 행동에 후회했던 경험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까지 답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 성찰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신의 삶을 좀 더 좋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학교 왔을 때 다음 주에 172페이지를 잘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듣고 난 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한글 파일을 한 10분 정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고 남은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이 영상 옆에 보리방구 조수택과 관련된 어휘 프린트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것을 클릭해서 교과서와 관련된 어휘 그리고 교과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를 읽고 단어의 뜻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 와서 이 단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열심히 틈틈이 읽고 단어 뜻을 잘 기억한 다음에 교과서 와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단원 어휘학습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